국정감사에서 국립전남대학교 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자녀 채용에 서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무안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 노선이 사실상 모두 막힐 전망입니다. 연 이용객 100만 명 달성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오늘 첫 삽을 두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가 도심 교통혼잡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삼촌 찬스로 논란이 됐던 전남대 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오늘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병원 간부들끼리 서로의 아들 면접에 참여해 최고점을 줬다는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감사를 벌여 전남대병원의 행정 책임자인 김성환 사무국장이 조카와 아들의 채용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채용 과정에서도 김 사무국장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김 사무국장이 올해 또 다른 병원 간부 아들의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 사무국장과 또 다른 병원 간부가 서로의 아들 면접관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직계, 상하, 콤비 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서로 면접 심사하고 특혜 점수를 줘서 합격시키는 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병원장에게 면접 참여에 대한 사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 고발을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미 보니까 노조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였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 조치, 투명한 채용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무안공항의 일본 노선 하늘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탑승객 감소로 일본 오사카와 도쿄 노선의 운항 중단이 결정됐는데요. 무안공항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사훈 기자입니다. 무안공항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항공기입니다. 올 상반기 탑승률이 평균 70%를 넘었지만 지금은 20%대로 급락했습니다. 도쿄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낮아 항공사 측이 결국 오는 26일부터 주 4차례 연결하던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노선 탑승률은 50%에서 70% 정도를 계속 오갔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는 이제 20%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 탑승객 수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동계 스케줄에서는 이제 당분간 운유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서부권을 연결하던 기타 큐슈와 오이타, 후쿠오카 노선이 승객 감소로 차례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과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체 이용객의 30%를 차지하는 일본 노선이 사라지면서 올해 목표로 했던 이용객 100만 명 돌파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탑승률이 낮았던 그런 지역이 일부 좀 탑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100만 목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죠. 전라남도는 일본 노선 운항 중단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 하이난 노선과 오는 12월 괌 노선 신규 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들이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감축 대상 보조를 현행 50%로 축소해야 하고 수입 농산물 관세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직불금 개편 법안을 농민들과 협의하기보다는 12월 예산안 통과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이는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2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한 내용을 담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이 열린 지 한 달 반 만에 실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착공 구간 6곳에서 이번 주 차례로 착공하는데 차량 정체가 우려됩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백운광장 고가도로에서 시작된 차량 정체가 대남대로로 수백 미터 이어집니다. 도시철도 2호선 409에서 2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데 이어 내일은 얕은 깊이로 파내 땅속 매설물 등을 확인하는 기초 줄파기에 들어갑니다. 409 백운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309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와 입구는 23일, 109 유덕교차로, 509 산수오거리, 609 지산사거리 주변은 25일 착공합니다. 금호동에서 풍금사거리까지 209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합니다. 내년 초 전면 굴착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고가도로 철거와 하수관 사업까지 겹친 백운광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도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 구간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최대한 차로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교통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봉선동에서 광주대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내기로 했지만 완공 시기가 2023년으로 지연됐습니다. 사전에 내년 초에나 내년 중반 정도에 완공이 가능한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광주시는 경찰청, 시공사 등과 함께 교통량 분산과 이면도로 확보, 신호체계 변경, 버스 전용차로 임시 폐지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FC가 강등 2년 만에 2부 리그 우승을 이끌며 내년 시즌 1부 리그로 자동 승격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친 광주FC는 내년 1부 리그에서도 돌풍을 이어갈지 벌써부터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째 2부 리그에 머물며 절치부심해온 광주FC가 마침내 내년 시즌 1부 리그에 복귀합니다. 올 시즌 성적은 20승 10무 3패 승점 70점. 선두 다툼을 벌이던 부산과의 격차를 10점으로 벌리면서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부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겁니다. 우승을 차지한 광주는 시즌 초부터 달랐습니다. 광주는 개막과 함께 팀 창단 최다승과 2부 리그 최다 무패 행진 기록을 갈아치웠고 특히 홈에서 12승 5무, 안방 불패의 기록을 이어가며 홈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브라질 출신 특급 골잡이 펠리페의 선전에다 국내 선수들의 신구 조화, 무엇보다 박진섭 감독의 전술이 빛났습니다. 특히 박 감독은 질 때까지 겨울 정장을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7월까지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선수들의 강한 동기부여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선수들한테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리고 또 팀을 위해 좀 희생을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승격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도 홈구장으로 사용할 축구 전용구장을 연내 완공하고 1부 리그 팀 운영에 걸맞는 지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스폰서 모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1부 리그에 간 만큼 좀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3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부 리그 우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과 전북 일대 해역에서 연안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남북 해역에서 연평균 132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7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각 지역별 해양경찰청이 주민을 민간 연안 순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EBS 교육방송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남 5개 권역을 돌며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늘 나주를 시작으로 내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거쳐 광양과 여수, 순천 등 5군데를 돌며 진행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입시 일정별 대응 전략과 내신 수능 성적 향상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